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대표 이윤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참석자 명단을 봤는데 너무 반가운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년간 못 보다가 또 이 기회로 저희도 보고 또 오신 분들끼리 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좀 다소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겁게 좀 제목을 정한 이유가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오늘은 딥 임팩트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라는 그 주제로 저희 데모데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제가 전달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는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해변이고 어촌입니다. 실은 여기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있는 칙솔루 크레이터라는 곳입니다. 크레이터는 일종의 충돌구인데 소행성이나 운석 같은 게 지표면하고 충돌이 돼서 이제 나타난 그 분화구처럼 생긴 이제 그런 지형인데요. 지구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달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아시다시피 멕시코 유카탄 반도는 저기 멕시코만의 저 노란 원 안에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 안에 있는 점에 충돌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6,600만 년 전, 뭐 정말 오래전 일이고 공룡의 세기로 말하면 백악기 정도 돼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충돌로 인해서 공룡이 멸종합니다. 지금은 지질의 변화로 저렇게 선명한 크레이터 자국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석유 시출을 하다가 저게 이제 크레이터라는 이제 좀 심증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최근에는 저게 공룡의 멸종을 가져왔던 대충돌의 현장이다라고 이제 지금은 하고 있어요. 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냐면 그 충돌했던 행성은 한 지름이 10km,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겼던 크레이터의 깊이는 20km, 그리고 직경은 180km.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강원도하고 경기도를 합쳐놓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충격의 그 흔적이 너무너무 컸었죠. 당연히 엄청난 일들이 발생합니다. 실은 주변에 있는 그 뭐 암석들이나 땅은 다 뭐 이렇게 녹아서 증발되고 또 그 주변에 있던 황화물 같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도 다 대기로 증발하게 돼요. 약 20년간에 걸쳐서 지구 생명체 75%가 멸종됩니다. 실은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의 어떻게 보면 소재가 딥 임팩트인데, 딥 임팩트는 1998년에 영화로 나왔어요. 이런 소행성이 다시 한번 지구를 때릴 수 있다. 그 때린다는 설정하에서 그걸 어떤 대원들이 이걸 구해낸다는 영화예요. 실은 이 설정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재는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한데 오늘의 주제가 공교롭게도 이 포스터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Ocean's Rise, Series 4, 그다음 Hope Survives라는 게 지금 그 당시는 소행성이 부딪혀서 바다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도시가 멸망하고, 하지만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희망이 돼서 다시 재건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소행성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그런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오션스 라이즈,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 그다음에 시리스 4, 우리의 인구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결국은 우리를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으로 빠뜨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홉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극복해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12개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듣는 걸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가 큰 위기냐, 진짜 큰 위기입니다. 실은 호주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개월에 걸쳐서 불이 나요. 근데 그 불이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것이 5개월 동안 꺼지지 않고 저렇게 지속되면서 수억 마리의 동물을 죽인 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조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온도가 높아졌던 기후 영향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인구 문제는 실은
글로벌 위기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한국에 닥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은 어떤 분들은 이대로 그냥 쭉 줄어서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벤져스의 타노스한테 부탁해야 될 일이고 그거는 만약에 우리의 구성이 그대로 절반이 없어진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절반이 준 동안 우리는 엄청난 초고령화 사회를 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산업과 어떤 경제가 망가지면서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줄어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는 소행성이 다가오는 위기만큼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라든지 인구 문제에 의한 노동인구 감소나 또는 주거의 양극화,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의 산업의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들,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기후 위기가 처음으로 신문에 등장한 건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신문 기사에 처음 나왔었어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혹시 여러분 플룩샴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플룩샴은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예요. 영어로는 이거는 fly shame이에요. 우리가 이동을 할 때 가장 CO2를 많이 발생시키는 운송 수단이 비행기예요. 기차의 거의 20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비행기를 타는 거를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기조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플라이 쉐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되게 유명한 환경운동가 있죠. 그레타 툰베리. 실은 많은 비난도 받지만 이런 퍼포먼스를 펼쳤어요. 유럽에서 뉴욕까지 자기가 연설을 하러 가는 길을 태양광 요트로 갔어요. 되게 재밌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한테 자극도 주고 캠페인으로서 굉장히 큰 어떤 그 영향을 미쳤지만, 실은 우리나라만 해도 다른 나라를 이동할 때 요트나 기차를 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행기를 무조건 타야 돼요.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소프트 솔루션,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다. 결국은 그거를 기술로서 뭔가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다른 회사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에어버스에서는 2035년 목표로 수소 비행기, 2035년은 좀 소형 비행기예요. 아래에 있는 프로펠러는 수소 연료 전지로 운항하는 프로펠러 비행기, 그 위에 있는 거는 수소 제트 엔진을 이용한 비행기예요. 이런 게 된다면 진짜 인간의 욕구도 해결하면서 친환경이 되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CO2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포집해서 묻겠다. CCS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린 구독 모델로 하겠다.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 정도 내면 한 달에,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CO2 1kg을 잡아서 지하에 묻어줍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거 CO2 포집하는데 전기를 더 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면죄부 주는 그린워싱 아니야?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 효율을 개선하면서 이런 논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또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굉장히 그 천문학에서는 되게, 우주 쪽에서는 되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렇게 소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여기는 소행성 2개가 서로 페어로 이렇게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아요. 좀 큰 게 디디모스, 작은 게 디모르포스예요. 나사에서 자판기 사이즈 정도 되는 우주 비행체를 저기 쏴서 저걸 맞춰가지고 저거의 디모르포스의 공정 궤도를 바꾸는 실험을 해요. 이걸 왜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지구에 어떤 소행성이 오면 우리가 저거를 충돌시켜서 궤도 변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한 거예요. 되게 재밌는 실험이죠. 실은 이렇게 해서 원래 궤도가 이거라면은 충돌 후에는 이런 새로운 오빗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어떤 지구에 닥쳐오는 재앙을 소행성에 비유를 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정된 게 지방의 소멸이나 또는 인구의 감소나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환경 문제가 이미 정해진 궤도라고 하면은 기술이 이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우리한테 조금 더 덜 영향이 미치든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오늘 말씀을 주실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은 이런 과정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은 기술이 솔루션이 되는 과정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술 자체의 성능도 엄청나게 개선이 돼야 되고 이것들이 경제성을 갖춰야 되고 또 우리 시대에 맞게끔 시장에서 선택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정말 기술 하나의 어떤 특징으로 솔루션으로 시장에서 채택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극복해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 좀 더 보시면 제가 되게 응원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스하퍼 프로젝트예요. 지금은 너무 유명해졌지만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을 쏘아서 올리던 거를 저도 계속 유튜브로 봤었거든요. 아, 이번에 800m 올라갔다, 뭐 300m 올라갔다. 올릴 때마다 몇 번을 실패했었어요. 재사용 로켓 당위성은 좋지만 다시 돌아와서 착지하는 성능을 만족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너무 어려웠었고, 그래서 기술 스타트업은 예를 들면 이런 자체 성능 극복해야 되고, 경제성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개념이에요. 단순히 싸게 만들어서 이익을 내는 게 경제성이 아니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규모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의 크기도 만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이해관계자들 조정하고 그 갈등 관계를 풀어내야 시장이 만들어져요. 여기 차는 EV1이에요. 1990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매연이 너무 심하니까 전기차로 20%를 판매해라 라는 주법이 생겨요. 그래서 GM이 열심히 만들어서 그 주행 거리가 160km, 최고 속도 130km. 그때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없었지만 납축전지로 만들었어요. 그 가격도 싸게 만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제 생각에는 GM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정유회사들이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상용화되면 어쩌지? 누가 EV1을 죽였는가라는 다큐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음모론이든 사실이든 간에 스타트업은 이런 것까지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테슬라가 왜 성공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테슬라는 아까 같은 그런 재사용 로켓을 통해서 화성에 가겠다. 그동안 지구가 망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겠다. 그래서 전기차를 하겠다. 되게 황당한 아젠다잖아요. 그리고 전기차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짠내 나는 또는 굉장히 결의가 강한 환경운동가가 사는 게 아니라 제로백이 3초인 굉장히 힙하고 퍼포먼스 좋은 차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하고도 맞아야 돼요. 성능도 좋고 경제성도 좋지만 우리한테 외면받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동영상은 리디파인 밑이라는 회사가 만든 3D 프린터로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 생각에는 등심 부위 같아요. 이렇게 썰죠? 이거를 보면서 저희 심사역들이나 다른 분들이 대부분 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들 미간을 찌푸렸어요. 불쾌 미간이라고 저는 불러요. 우리가 어떤 요즘에는 그 버추얼 캐릭터 때문에 많이 일반화된 그 개념인데 불쾌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기술이 그냥 어설프게 흉내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걸 고기라고 하고 팔면 이걸 썰면서 구우면서 먹으면서 되게 기분이 나빠요. 아예 이건 두부야, 다른 식재료야. 그럼 오케이. 근데 고기도 아닌 것이 고기라고 흉내내는 걸 되게 싫어해요. 메타버스의 가상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 이런 게 있어요. 결국은 기술을 더 이런 감각까지 극복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딥 임팩트는 98년에 나왔고 그 이후에 나온 아마겟돈이라는 조금 더 자극적인 영화가 있어요. 그 이후로 소행성 영화가 최근에 또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뭐랄까 블랙 코미디 같은 비판적인 영화예요. 제목도 돈 룩업이에요. 천문학자가 소행성이 충돌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크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위기를 우리는 우리 사는데 급급하고 우리의 이해관계에 급급해서 이게 롱 스케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지금의 위기는 치명적이고 위험한 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상황도 이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위기가 환경에서, 그리고 산업의 효율성에서, 그리고 인더스트리의 어떤 극한을 극복하는 기술에서, 그 다음에 우리 주거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또 스타트업들이 극복하는지 보려고 해요. 돈 룩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 12개 회사의 어떤 시도와 과정들, 그런 것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